회생을 고민하는 기업 대표님들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바로 돈이 끊길까 봐입니다. 거래처 줄고 은행도 돌아서고 담보도 안 나오고, 그래서 회생 시작하는 순간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정반대입니다. 오늘 소개할 3가지 국가 공적 자금 프로그램은 회생 중이든 조기 종결 직후든 기업이 다시 일어서는데 필요한 실전 자금줄을 정확하게 열어줍니다. 저는 빚과 전쟁하고 재기를 돕는 변호사 정경현 변호사입니다. 회생 중인 기업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주는 곳, 첫 번째로 캠코의 DIP 금융입니다. 회생 신청하면 돈이 안 나온다? 아닙니다. 조건만 맞으면 나옵니다. 회생을 신청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서 절차가 실제로 진행 중일 때, 즉 회생이 돌아가고 있는 기업이라면 DIP 금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 절차가 종결된 기업도 대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업이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살아있도록 정부가 돈을 넣어준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회생 중에도 운영자금이 끊기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DIP 금융으로 어디에 쓸 수 있나? 이건 많은 기업들이 잘 몰라서 손해보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운영자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금이라고 하면은 인건비, 납품대금들, 거래처 대금들 이런 거겠죠. 두 번째로 시설자금, 기계를 교체한다거나 설비를 업그레이드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수리한다거나 이런 비용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환자금입니다.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죠. 즉 단순 급한 불끄기가 아니라 운영과 투자, 구조조정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나오나 궁금하실 텐데요. 기업당 최대 20억 원, 그리고 대출 기간은 2년에서 3년, 성실 상환 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리의 경우는 최근 기준 연 5에서 6%대, 그리고 시중은행 일반 기업 대출과 유사하죠. 정리해보면 이 DIP 금융의 본질이란 거는 회생하더라도 공장은 돌아가야 하고 직원의 월급은 지급돼야 된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자금을 국가가 회생기업 전용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일 앤 리스백 제도입니다. 자산을 팔아도 내 것처럼 계속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자산 매입 후 임대라고 하는데요. 회생기업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막힌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매우 직관적인데요. 먼저 캠코가 부동산을 삽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판 부동산에 그대로 임차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거죠. 자산은 유지하되 현금만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되냐? 어떤 자산이 해당되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공장이라든지 사업, 그리고 물류창고, 생산 설비 일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세일 앤 리스백이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도 통상 5년, 그리고 필요시 연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 하나, 대부분의 세일 앤 리스백에서는 우선 매수권이 있는데요. 재매입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일정 기간 임대한 뒤에 기업이 다시 사올 수 있습니다. 즉 급한 상황에서 잠시 맡기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도로는 동산담보 직접 매입입니다. 공장 기계까지 팔고 쓰기 구조가 가능하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세일 앤 리스백의 동산 버전인데요. 기계나 장비 같은 공장의 핵심 설비를 캠코가 매입을 하고 기업은 다시 그걸 임차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당연히 현금이 확보가 되겠죠.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설비는 그대로 가동하고 기업은 자금을 확보하고 그리고 회생 계획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의 우선 매수권이 제공되므로 임대기간 종료 후에 재매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기관은 신용보증기금인데요. 회생을 잘 끝낸 기업에게 은행문을 다시 열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회생을 성실하게 이행한 기업의 가장 강력한 성장 파이프라인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회생 끝나면은 신부가 보증 서준다고 라고 오해하시는데 실제 구조는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로 회생 중에 사전 승인을 신청하셔야 되고요. 변제 예정액의 25% 이상을 상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조기 종결 결정을 하게 되면 신부에서 본 심사 후에 보증을 실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증 비율은 최대 100%고 보증료는 연 1.2% 이내, 그리고 신규 운영 자금 그리고 자녀 채무 상환 자금 모두 보증 가능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국가가 신용을 다시 세워주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서울회생법원 그리고 부산회생법원 등 특정 회생법원과 신보와의 개별적인 업무 협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다른 법원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 회생을 하는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 회생 이유도 되게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회생 뭐 인가됐다, 인가되면 회사가 살아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인가 이유까지 봐요. 인가 이유까지 봐서 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가장 큰 고민이 이거였어요. 인가를 받았는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안 서주면은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랑 거래할 때 보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자담보 보증이라든지 이행보증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인가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게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인가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더 가야 할 길이 또 있구나, 약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이지 않을까,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캠코가 있었죠. 캠코하고 신보 중에서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될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회생 중이면은 캠코, 회생 끝나면 신보, 이 한 줄만 기억하셔도 지금 전략의 반절 정도는 따라잡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코하고 신보의 지원 시점이라든지 핵심 목적들 그리고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회생기업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회생하면 은행이 다 막히니까 우리는 그냥 버티기만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제도를 들여다보면요, 국가가 회생기업을 위해서 앞 단계부터 뒷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자금 루트를 이미 만들어 두었습니다. 특히 회생 중에는 즉시 쓸 돈, 회생 끝나면 성장할 돈, 이렇게 목적도 쫙 나뉘어 있어요. 즉 회생기업은 끝난 기업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국가가 먼저 인정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 제도가 오늘 소개한 캠코와 신보입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오늘 설명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